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맥와퍼 드셔보셨나요? 와퍼면 와퍼고 빅맥이면 빅맥이지 무슨 맥와퍼. 말 그대로 이 맥와퍼라는 끔찍한 혼종은 맥도날드의 빅맥과 버거킹의 와퍼를 합친 말입니다. 지난번에 버거킹에서 맥도날드의 광고를 태워버렸다고 소개했던 영상에서 제가 버거킹과 맥도날드의 오랜 라이벌 역사를 이야기했었는데 30년이 넘게 벌어졌던 이 물고 뜯는 마케팅 전쟁 속에서 단 한 번 2015년에 버거킹이 맥도날드에게 퓨전을 제안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카고 트리뷴지에 맥도날드에게 보내는 버거킹의 공개 서한이라는 헤드라인에 버거킹의 광고가 실립니다. 그 지명 광고의 첫 문장은 Good morning McDonald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버거킹은 공개 서한을 통해 맥도날드와 오랜 햄버거 전쟁을 잠시 멈추고 평화로운 햄버거 세상을 위해 협력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 파격적인 제안을 살펴보면 세계 평화의 날이자 햄버거 평화의 날인 9월 21일에 맥도날드 대표 메뉴 빅맥과 버거킹의 대표 메뉴 와퍼를 합쳐서 평화의 햄버거인 맥와퍼를 같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비영리 단체인 피스 원데이에 기부하자는 제안이었어요. 그 계획도 꽤나 구체적이었는데 일단 맥도날드 본사가 있는 시카고와 버거킹 본사가 있는 마이애미의 정확히 중간인 아틀란타에서 두 회사가 만나 하루 동안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합작 매장을 세우자고 합니다. 또 양쪽에서 동일한 인원의 직원을 파견하고 직원들 복장, 패키지, 인테리어 모두 다 서로의 브랜딩을 반반씩 들어가도록 제작하자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디자인이 되게 고퀄이에요. 이 버거킹의 파격적인 제안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기엔 충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얼마 후에 맥도날드 CEO가 답장을 하게 되는데 버거킹 사장님과는 연락은 해보겠다. 취지는 좋지만 두 브랜드가 변화를 위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맥도날드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날 버거킹이 아니었죠. 버거킹은 맥도날드 매장 근처 빌보드를 통해 맥도날드에게 비둘기를 날리는 등 끊임없이 맥도날드를 살살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는 동안 이러한 광경을 보고 맥와퍼를 못 먹게 돼 실망한 소비자들은 버거킹에서 만든 맥와퍼 레시피 영상을 보고 이제는 직접 DIY 맥와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매우 뜨거웠어요. So I hear Burger King offered the McDonald's a chance to make the McWhopper, and they declined. So I made my own McWhopper. Yum. 그러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른 여러 버거 브랜드들은 맥도날드 대신 자신들과 콜라보를 하기를 원하게 되면서 결국은 맥와퍼 대신에 새로운 피스버거가 세계 평화의 날에 소비자들에게 소개됩니다. 이 피스버거를 보시면 웨이백 버거스에서 번과 상추를, 데니스에서 베이컨과 쾌소를, 필스타에서 비프와 양파를, 릴파파스에서 햄과 치즈를, 그리고 대망의 버거킹에서 패티와 피클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은 새롭고 신박한 햄버거를 즐기게 됐고 세계 평화의 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맥와퍼라는 단순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버거킹에게 가져다 줍니다. 총 89억 미디어 임프레션을 거두고 총 2억 2천만 얼 미디어를 얻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피스데이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가장 트렌디한 토픽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이 캠페인은 광고인으로서 여러 부분에서 놀라게 만드는데 우선 맥도날드가 이 제안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깡과 진행력 그리고 맥도날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중들의 반응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용해서 새로운 캠페인을 그 순간 만들어낸 점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서 결국 2016년도 칸 광고제에서 엄청난 결과를 냅니다. 미디어와 프린트 부분에서 그랑프리를 2개 그리고 광고의 판도를 바꿀 만한 작품만 수여한다는 타이타늄을 수상하고 골드는 무려 5개나 받습니다. 누군가한테는 평생 광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숫자에서는 이 한 작품이 해냅니다. 그렇다면 버거킹은 정말로 퓨전을 원했을까요? 사실 이게 웃긴 게 30여 년간의 버거 전쟁에서 서로의 갈등과 경쟁을 항상 먼저 일으킨 쪽은 버거킹이었습니다. 버거킹과 맥도날드의 경쟁 관계가 시작된 것은 1982년도에
버거킹이 먼저 건 싸움에서부터인데 영원한 2인자인 버거킹은 처음으로 맥도날드를 직접 언급하면서 비교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도 버거킹은 끊임없이 맥도날드를 자극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버거킹이 맥도날드의 경쟁자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는데요. 사실 맥도날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한 게 아무리 버거킹이 햄버거계에서는 2등일지라 하더라도 맥도날드 자체가 버거킹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큰 브랜드인데 이렇게 체급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버거킹은 일방적으로 끊임없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인식에 두 회사가 경쟁 회사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광고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나 버거킹이 맥도날드를 경쟁 관계에 두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이익이 됩니다. 언더독 입장에서 자신보다 큰 브랜드를 자신의 위치로 끌어내리기만 해도 브랜드 노출 효과를 두둑히 챙기기 때문이죠. 반면에 맥도날드 입장에선 자기보다 훨씬 작은 브랜드를 공격하기에는 조금 쪼잔해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광고와 마케팅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두 브랜드 다 이득을 봅니다. 맥워퍼가 나옴으로써 소비자들은 맥도날드를 같이 떠올리게 되고 결국 맥워퍼를 먹기 위해서 맥도날드로 가 빅맥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튜브에 10,000개 이상의 DIY 맥워퍼 영상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실제로 해본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게 분명합니다. 저도 이 작품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맥워퍼의 맛이 정말 궁금했었는데 사실 먹어보진 못했어요. 뉴욕에는 버거킹 매장이 몇 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뒷북이지만 특별히 저도 오늘은 직접 맥워퍼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지난 Burn That Ad 영상에서 약속드렸듯이 이번에 다시 한번 버거킹과 맥도날드의 경쟁 광고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버거킹이 일방적으로 맥도날드를 까게 되는데 이번만큼은 어떻게 보면 평화를 제안했던 흥미로운 캠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영국에서 버거킹이 소비자들에게 맥도날드에 가서 주문할 것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유럽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버거킹은 와퍼를 먹는 게 언제나 최고지만 빅맥을 먹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역시 너무나도 흥미로운 광고네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경쟁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 모두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경쟁 구도에 재미있는 광고가 남아있으니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